예, 테마 73입니다. 공익. 행정 이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익일 겁니다. 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얘가 나온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요. 민주성이 필요합니다. 또 결정을 한다는 건 재량이 되게 많다는 소리야. 원래 의회가 한 결정을 준수만 하는 게 관료였는데 의회가 못 해주니까 행정이 대신한단 말이야. 그럼 상당히 재량이 많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민주성이 요구돼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 나타난 게 뭐다? 공익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선거로 뽑은 사람은 아니지만 공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전체 이익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공익을 추구한다면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공익 개념이 되게 모호하다 보니까 시험엔 주로 공익의 본질 논쟁이 잘 나와요. 여기는 과정설, 실체설밖에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담론도 있어야 돼요. 공익 담론설까지도요. 담론설이란 개념은 없지만 공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는 담론 이론이 등장해요. 자, 어쨌든 공익 개념은 특수이익의 사익의 반대겠죠. 근데 공익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반대말은 특정 이익이겠지.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특정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 국가한테 약자 이익도 반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이 사회에 살아갈 의미가 있잖아, 지금. 근데 국가가 이런 일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에 봉사한다면 저는 그 이익에 배제돼 있다면은 이 나라의 뭐 법을 준수한다든지 살아갈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렇지? 어쨌든 공익은 이런 불특정 다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민주성이라든지 간접적이나마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이제. 대두 배경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특히 8대2 사회, 다수결론은 더 이상 흑인의 이익이 들어가지 않았던 60년대 후반의 신행정론 시대. 그때 실체설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런 논쟁을 촉발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공익은 여러분의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익이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조심할 게 뭐냐면 공익이란 개념이 논의되는 것은 여러분의 재량권 확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공익 개념을 논의하겠다는 건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공익이라는 좀 불특정 개념, 좀 약간 모호한 개념, 이 개념으로 여러분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공익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포괄적이고, 그치,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상대적이고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자, 또 공익을 어겼다고 해서 공무원들 법으로 뭐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윤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공익을 준수했다는 것은 당연히 법을 준수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윤리적 행동,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행동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윤리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역시 민주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이나마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요새 정치인들 보시면 맨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볼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일반 사회인과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인가 더 중요하거든요.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사람이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정치인들은 타인들이 걸렸을 때는 비윤리라고 비판하고 자신이 걸렸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거꾸로 돌아보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소리잖아 지금. 근데 그런 건 모르겠더라고 잘. 어쨌든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윤리 개념이다. 그래서 나중에 법을 보시겠지만요.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위법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거니까 이건 처벌 대상이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것은 처벌이라기보단 부당의 문제예요.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행정학적, 행정 심판 쪽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법적 개념이라기보단 윤리 개념이다. 또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그랬고요. 이런 공익을 준수하니까 사회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유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 공익을 준수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럼 여러분 활동은 정당성, 특히 민주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근거를 갖게 될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공익 개념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공익인가를 놓고 과정설과 실체설이 싸워요.
과정설을 풀 때는 주어가 개인이거나 사익을 추구한 이익단이야. 다음에 실체설은 주어가 사회 전체예요. 여기는 선언적 공익은 없어요. 개개인의 이익, 개인 집단의 이익이 모여갖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공익이야. 되게 다수결로 조정하겠죠. 물론 담론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차이는 양적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오늘 많은 사람이 이걸 주장하니까 이게 공익인 거고, 그치? 내일이 만약에 다른 걸 주장한다면 공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다시피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익단체라든지 사익을 추구한 개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국가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뭐만 정당하면 되냐면 이 공익을 찾아가는 합의하는 과정만 정당하면 돼요. 옛날의 과정은 주로 다수결이었겠죠. 이런 절차만 준수하면은 그래서 과정설이다, 절차설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해버리면은요. 아무리 과정이 공정하더라도 이해이익은 반영이 안 돼요. 이러니까 이해이익까지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니까 제가 담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걔도 과정을 더 강조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자, 어쨌든 이거는 다원주의다, 개인주의다, 사익을 추구한 이익단들, 사익을 추구한 개인들이 자익을 주장하다가 합의한 게 공익이라는 겁니다. 그지? 미국의 원래 모습이었고,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 선진국 입장이었어요. 이게 미국의 자유주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왜 60년대 이런 실체설이 등장할까요? 더 이상 이런 과정설로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8대2 사회야. 특히 이 과정설은 다수결이었단 말이에요. 8대2 사회니까 이건 다수의 횡포가 나와요. 이러니까 말만 공익이지 다수의 횡포란 말이야. 이러니까 요 약자이까지 반영되어 있는 선언적 공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명 실체설이 등장합니다. 롤스라든지 칸트 같은 이론들에 의해서 실체설이 등장해요. 항상 공익이 더 먼저기 때문에 갈등은 없겠죠. 근데 그 공익이 뭐냐 물어보니까 롤스는 정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연법이라고 그러고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그러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러나요? 이게 개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란 비판을 받고요. 보다시피 이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사회 전체 이익이 있잖아. 특히 엘리트가 결정하거나 능동적인 국가 결정하다 보니까 전체주의 색깔이 되게 강해요. 이러니까 비민주적 공익관이야. 근데 이런 비민주적 공익관이 왜 들어왔을까? 더 이상 다수결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국가가 주도하니까 능동적이고요. 당연히 엘리트, 소수 엘리트나 더 합리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렇지? 자, 이런 되게 후진국이나 개도국 전체주의 입장인데 이런 입장이 미국에 들어온 이유는 더 이상 기존의 다수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 이익이 있다는 실체설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기만의 선언적 이익이 있으니까 내용설이라고 그러고 국가가 결정할 거냐 적극설이에요. 대체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비민주적이야. 그래, 그 다음 이론이 뭐가 되는가? 담론 이론이야. 단순한 다수결도 아니고 선언적 실체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타협과 합의하는 건 맞지만 단순한 다수결로 타협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 담론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야. 약자이익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 거죠. 이런 게 담론 이론이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공공 서비스론.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내가 그때 신공공 서비스론은 실증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실증주의가 객관적 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한 공익이 아니라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간 공익이니까 실증적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뒤에 나올 과정설인 또 다른 과정설인 담론 이론까지도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개 요 밑에 공익의 본질에서 대부분 다 나와요. 다 나올 거고요. 반면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가치 개념이니까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는 것. 그치? 특히 신행정론 때 나왔다는 것. 법적 개념이라기보단 윤리적 개념이라는 것. 물론 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부당이라는 윤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과정설에 근건지 누가 실체설에 근건지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공익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